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특정 보톡스 용량 이상이 들어간 경우나 깊이가 깊이 있는 근육으로 많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목 움직임이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적당한 보톡스 용량을 적당한 깊이, 즉 진피층에 주름을 따라 촘촘히 넣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처짐은 얼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목에서도 오게 됩니다. 오늘은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을 모시고 이중턱 및 목의 처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수술 및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학영입니다. 일단 피부신 목주름 편 아주 잘 봤습니다. 저도 잘 몰랐던 방법들이 많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보통 목의 가로주름, 잔주름보다는 목의 처짐과 세로주름에 포커스를 맞춰서 환자를 보고 수술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목은 얼굴과 몸통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옆에서 봤을 때 나이가 들면 턱과 목 사이의 경계가 둔해지고 그 부분이 처지게 됩니다. 특히 턱뼈가 작거나 턱 아래 살이 많은 경우는 비교적 젊은 나이부터 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의 가로주름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얼굴이 목을 축으로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주름이 없이는 구부렸다 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대로 목을 움직이려면 주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뿐 아니라 가로주름의 직각인 세로주름이 굵게 생기면서 처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형외과에서는 목처짐에 대한 리프팅 수술의 관점에서 세로주름 개선에 목표를 두고 시술 및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처짐도 환자의 상태와 정도에 따라서 수술 및 시술 방법이 달라질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턱 밑에 목처짐을 개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간단한 방법부터 조금 적극적인 방법까지 저희 병원에서는 대략 4가지로 나눠서 수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심하지 않은 이중턱 단계입니다. 비교적 젊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있고 살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중턱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턱뼈 아래 불룩하게 있어서 이걸 우리가 두턱 혹은 이중턱이라고 하는데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이 됩니다. 턱 아래쪽의 지방을 물리적으로 빼주는 지방 흡입을 시행하면 됩니다. 요즘은 지방 흡입을 하고 남은 턱 아래 피부를 조금 더 유착시켜서 붙여주기 위해서 아큐레이저를 이용해서 지방을 한번 녹인 후에 지방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많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 기간은 2-3일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 방법은 비교적 젊으셔야 되고 피부에 탄력이 유지되는 분에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중턱은 이중턱인데 조금 더 많이 처진 경우이거나 피부에 탄력이 부족한 이중턱인 경우입니다. 역시 이 경우도 아큐레이저 지방 흡입으로 지방을 없애는데 1단계보다 조금 더 처짐이 많거나 목 피부에 탄력이 적어서 자연적으로 턱 아래 피부가 턱에 바짝 유착되기 힘들다고 판단이 되면 목 아래 피부를 실을 이용하여서 물리적으로 바짝 턱 아래다 붙이는 과정을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목 부분에는 그냥 일반적인 실보다는 엘라스틱굼이라는 탄력실을 이용합니다. 엘라스틱굼은 폴리에스테르와 실리콘 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인체에 해가 없다고 알려져 있고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목 라인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 방법은 귀 뒤에 약 0.5cm의 절개가 들어가게 되고 이곳으로 실을 넣어서 턱선의 가장 깊은 부분을 지나서 반대쪽 귀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하여서 턱과 목이 이루는 각을 물리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마치 목걸이를 하는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목걸이 엘라스틱굼이라고도 합니다. 결국 그래서 조금 심한 이중턱에서는 아큐레이저 지방 흡입 및 목걸이 엘라스틱굼을 같이 시행하여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단순히 이중턱의 모습을 띠는 것을 지나서 노화에 따른 처짐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목에는 목을 감싸는 근육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목에 핏대 선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핏줄이 아니고 근육입니다. 그것을 활경근이라고 하는데 이 근육이 턱 밑을 넓게 감싸고 있습니다. 근육의 위쪽으로는 얼굴, 아래쪽으로는 쇄골까지 넓게 양쪽으로 존재를 합니다. 목의 가운데는 비어 있는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활경근 앞쪽 밴드가 앞쪽으로 점점 내려와서 목의 수직 밴드처럼 생깁니다. 이게 더 심해지면 닭벼슬처럼 내려오고 칠면조처럼 아래쪽으로 내려온 모양이라고 해서 칠면조목 변형이라고 합니다. 아주 심하지 않은 초기인 경우에는 절개를 턱 밑에서 약 2.5cm 정도 해서 양쪽 활경근의 앞쪽 부분을 마치 코르셋을 조여주듯이 조여주는 수술을 통해 해결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턱 밑 절개 목 리프팅이라고 명명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초기의 턱의 세로주름에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세로주름이 조금 더 심해진 경우에는 세 번째 단계에서 하는 턱 밑 절개 목 리프팅을 시행함과 동시에 히든 리프팅이라고 해서 양쪽 귀 뒤쪽 부분에 절개를 가해서 양쪽 활경근 끝부분과 피부를 당겨주는 리프팅이 필요합니다. 즉, 턱 밑 절개 목 리프팅을 해서 활경근 가운데 부분을 조여주고 양쪽 귀 뒤쪽 절개를 통해서 바깥쪽으로 활경근과 피부를 당겨서 아름다운 목의 각도를 만들어줌과 동시에 세로주름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단계에서는 중앙만 해도 되는데 더 심해져서 4단계가 되면은 양쪽으로 당겨주는 것까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주름은 크게는 첫 번째 가로목주름, 두 번째 세로목주름, 세 번째 잔주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로목주름에 대한 해결은 앞에서 김학영 원장님이 성형외과적 방법을 잘 말씀 주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목의 가로주름과 잔주름이 더욱 깊어지고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성형외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시술이나 수술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가로주름과 잔주름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목주름의 피부과적 시술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첫 번째 스킨보톡스, 더모톡신이 있습니다. 자, 피부의 근육층보다 훨씬 얕은 층의 진피층에 묽은 보톡스 성분을 굉장히 자잘자잘하게 주입해 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특정 보톡스 용량 이상이 들어간 경우나 깊이가 깊이 있는 근육으로 많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목 움직임이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적당한 보톡스 용량을 적당한 깊이, 즉 진피층에 주름을 따라 촘촘히 넣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보톡스입니다. 위에 스킨 보톡스처럼 피부 진피층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이마, 미간처럼 근육에 직접 주입을 해주는 것으로 앞에서 말한 세로목주름의 경우에는 강한 수축으로 생기는 것으로 보톡스를 주입해서 이 강한 수축 때문에 생기는 밴드를 없앨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리쥬란 힐러가 있습니다. 연어의 정수에서 추출한 DNA 조각으로 이루어진 폴리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잔주름이나 피부결에 도움을 주고 자가 콜라겐 재생으로 피부 탄력의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필러입니다. 가로주름과 같이 피부 안쪽에 일종의 함몰처럼 고정주름이 되어 있는 형태의 경우에는 안에 지지체를 넣어주는 것이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목주름은 피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너무 단단한 계열을 쓰면 오히려 울퉁불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묽은 타입의 필러를 가로주름에 따라서 적당한 깊이에 놔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녹는실입니다. 녹는실도 필러와 같은 원리로 함몰된 형태처럼 되어 있는 굵은 가로주름의 경우 안에 녹는실을 넣어주어 그 주변으로 콜라겐 형성을 유도해서 주름을 표기하는 일종의 지지체 역할을 해줍니다. 자, 여섯 번째는 고주파입니다. 고주파는 열 에너지를 가해줘서 잔주름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모노폴라, 바이폴라, 그리고 멀티폴라 방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제가 즐겨 쓰는 방식은 써마지와 인모드의 포르마를 사용하는데 목의 가로나 세로에 잔주름을 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이프, 초음파 장비입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울세라와 슈링크가 있습니다. 초음파 에너지를 특정 깊이에 초점으로 모아서 60에서 70도 정도의 열 발생을 시키는 것으로 피부 안의 스마스층을 마치 김을 굽는 원리로 구워줘서 그 부분을 수축시키는 것이 바로 하이프의 원리입니다. 자, 목의 경우에는 얼굴과 다르게 더 얕은 층에 들어가는 팁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높은 압력으로 공기압을 주는 기계인 에어젯, 뷰젯 같은 것입니다. 자, 높은 압력을 피부층에 공기압을 줘서 박리를 시키고 거기에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즉각적인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효과 자체가 오래가지는 못해서 다른 시술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도 피코 프락셔널 레이저와 같은 다른 레이저 등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젊은 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얼굴보다도 더 변수가 많습니다. 우리 피부의 탄력, 지방의 양, 근육의 늘어짐, 턱의 돌출 정도, 혹은 개선 목표가 가로주름인지 세로주름인지 등 개개인마다 고려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 경험이 많은 전문의 선생님과 개개인의 맞는 치료 방법을 상담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이 목주름과 목처짐으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세더세 피부과 원장 심연철, 성형외과 전문의 김학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